자,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은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강의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고요. 강의 홈페이지 주소는 이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 이런 화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중간쯤에 보시면 실습 파일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example.xlsx. 요 파일을 마우스로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파일이 내려받아지고요. 파일을 열어보시면 열어졌죠? 자, 파일을 이렇게 열게 되면 화면 제일 위쪽에 보시면 노란색으로 제한된 보기 이런 말이 나오게 돼요. 이거는 이제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파일인 경우에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엑셀 파일 안에는 그 악성 코드가 숨겨져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실행이 되면 여러분들의 컴퓨터를 침입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출처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내려받은 엑셀 파일은 그냥 이대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대로 사용하려고 하면 편집을 하거나 할 수 없고 그냥 볼 수만 있어요. 자, 출처가 안전하다고 느껴지게 되면 그 노란 줄 끝에 보면 편집 사용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제 정상적으로 엑셀 파일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문서를 보시게 되면 탭이 아래쪽에 시트가 몇 개가 있죠? 4개가 있어요. 각종표, 사원, 성적관리대장, 학생관리대장, 성적관리대장, 이렇게 4개의 탭이 있어요. 그럼 이 중에서 자, 이런 파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이 안에 들어있는 것 중에서 비어있는 부분을 채워 넣는 일을 하도록 할 거예요. 자, 제일 먼저 채워 넣을 것들은 여기 총점 부분이에요. 총점 부분. 자, 이 안에는 이제 이름 있고 국어, 영어, 수학, 과학 4과목의 점수가 있고요. 이제 총점이 비워져 있죠. 그러면 이 총점은, 이 사람의 총점은 얼마일까요? 종이를 꺼내거나 계산기를 꺼내서 할 수가 있겠지만 엑셀에서도 그런 계산 기능은 당연히 있게 돼요. 자, 엑셀에서 어떤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걸로 시작을 해요. 이건 뭐죠? 는. 그렇죠. 다른 데 가면 뭐 등호, equal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는 이렇게 이야기를 보통 많이 하죠. 자, 그래서 나도 뭐 는 그러고 다니긴 하는데,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총점은 100점 더하기 82 더하기 88 더하기 98 이렇게 되죠. 이렇게 놓고 엔터 치게 되면 이 사람의 총점 368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이 셀을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우리 좀 전에 입력했던 그 계산식이 이걸 편집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 위에 수식 입력줄에 보시면 입력한 계산식이 표시가 돼요. 자, 두 번째 사람의 총점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96 더하기 82 더하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냥 계산기를 쓰는 게 더 낫겠죠. 그래서 이렇게 실제 그 계산에 사용되는 값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그 값들이 들어있는 셀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방법들이 많이 사용이 돼요. 자, 그러면 이거를 고쳐보도록 합시다.
계산식, 자, ESC를 쳐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취소하도록 하고, 자, 첫 번째, 그 총점이 들어있는 제23을 다시 선택한 다음에, 는, 하고, 100점이 들어있는 셀의 주소는 뭐죠? F3이죠. 그래서, F3 더하기, 영어 점수는 G3 이렇게 들어있어요. 더하기, 자, 근데 지금처럼 F3, G3을 직접 키보드로 입력을 하게 되면 오타가 날 수도 있고, 우리가 실수로 잘못 그 셀의 주소를 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셀의 주소를 직접 입력하는 것보다는 참조하려고 하는 셀을 마우스로 클릭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수학 점수가 들어있는 H3을 클릭하게 되면 그 셀의 주소가 표시가 되고요. 다시 더하기, 과학 점수 I3을 또 클릭을 하면 또 그 셀의 주소가 표시가 돼요. 자, 엔터 치게 되면 아까와 똑같이 368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 계산식의 의미는 F3에 있는 값 더하기 G3에 있는 값 더하기 H3에 있는 값 더하기 I3에 있는 값을 계산해 주세요 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실제 값 대신에 셀의 주소를 사용을 하게 되면 장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자, 지금 현재 영어 점수가 즉 G3의 값이 82점이에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82점이 아니고 92점이다 라고 한다면 값을 92 이렇게 고치면 되겠죠. 자, 고치고 엔터 치게 되면 이 총점이 들어있는 제23의 값이 378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참조하고 있는 셀의 값이 바뀌게 되면 그 계산식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한 가지 장점이 있고요. 자, 또 한 가지 장점은, 자, 컴퓨터를 쓰는 이유는 똑같은 일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을 좀 쉽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의 총점을 구하는 방법이나 나머지 사람의 총점을 구하는 방법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연속 데이터 채우기라는 거 했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자, 선택된 셀 오른쪽 아래에 보게 되면 작은 점이 있고요. 요 점에다가 마우스를 싹 갖다 대면 이 작은 점을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채우기 핸들이라고 한다 했어요. 핸들. 자, 이렇게 얇은 십자가로 바뀌어지게 되면 쭉 드래그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J3에 들어있던 계산식이 복사되어서 나머지 J열에 있는 나머지 셀에 복사가 되고요. 그래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 물론 우리가 다른 프로그램에서 하는 것처럼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해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근데 이렇게 연속적인 셀들의 값을 채우려고 할 때는 이렇게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드래그하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총점을 이제 여러 사람의 총점을 이제 구해봤고요. 그 다음에 평균을 어떻게 구할까요? 자, K3의 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총점을 4로 나누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는 총점에 들어있는 J3 나누기는 슬래시 기호죠. 슬래시 4 엔터 치게 되면 94.5 이런 평균을 바로 구할 수가 있고요. 아까 했던 것처럼 나머지 셀들을 쭉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나머지 셀들의 또 평균들이 다 채워지죠. 지금은 27명 밖에 안 돼서 뭐 큰 별 차이는 없을 것 같지만 데이터가 많다면 훨씬 더 빠르게 작업을 처리할 수 있고요. 우리 첫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퇴근을 빨리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평균을 보게 되니까 어떤 것은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표시가 됐고 어떤 것들은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가 표시되지 않았어요. 여기서 하나로 통일을 해보도록 하죠.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도 다 통일을 해보도록 해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요 가운데 메뉴 가운데 보면 표시 형식이 있고 이 위에 자릿수 늘림, 자릿수 줄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자릿수 줄임을 한번 클릭해서 소수점 이하 자릿수를 없애고 이제 다시 한번 자릿수 눌림을 클릭을 하게 되면 모든 셀에 선택된 모든 셀에 첫 번째 자리 소수점 이하 자리까지 다 표시가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평균까지 구해봤어요. 간단해요.
자, 이번에 점점 복잡해집니다. 자, 이번에 쭉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면 합계가 있어요. 합계. 자, 여기 F30이란 셀에는 어떤 값이 들어가면 될까요? 여기에는 국어 점수들의 합계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F3서부터 F29까지의 합을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돼요. 물론 아까 했던 것처럼 는 F3 더하기 F4 더하기 F5 더하기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죠. 그런데 데이터가 한 50명만 돼도 여러분들은 입력하다가 지치겠죠. 자, 그래서 좀 편한 방법을 써보도록 해요. 이 메뉴의 오른쪽 위에 보면 자동 합계라는 애가 있어요. 우리 수학 시간에 많이 봤던 대문자 시그마가 있죠. 요걸 한번 클릭해 볼까요? 클릭하게 되면 F29란 셀에는 sum 가로 열고 F3 콜론 F29 가로 닫고 이런 게 나와요. 자, 이것이 여러분들이 처음 만나는 엑셀의 함수예요. 우리 수학 함수를 쓰는 것과 비슷하게 sum 함수의 이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함수 이름 다음에는 괄호를 치고 그 안에 인수들을 집어넣죠. sum이라고 하는 것은 합계를 구하는 함수고요. 그 다음에 이 sum이라는 함수의 인수는 F3 콜론 F29예요. 그래서 콜론의 의미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러니까 F3부터 F29에 있는 것들의 합을 구한다 이런 거죠. 자, 범위가 맞나요? 네.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냥 엔터를 치시면 돼요. 그러면 F3부터 F29에 있는 셀들의 합을 구해준 거예요. 이제 나머지 것들의 영어, 수학, 과학의 합도 구해보도록 하죠. 채우기 핸들에 마우스를 대고 쭉 끌어서 놓으면 나머지 영어, 수학, 과학의 합계도 다 구해지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엔 평균을 구해보도록 하죠. 이번엔 국어 점수의 평균을 구해보도록 해요. F31을 선택을 하고요. 셀 F31을 선택을 하고 합계를 구한 함수가 있었는데 이제 평균을 구한 함수도 당연히 있어요. 자, 그 함수의 이름을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아까 자동 합계를 선택했었죠? 그거 옆에 보면 작은 역삼각형이 있어요. 이걸 클릭해 보게 되면 자주 사용되는 함수 5개를 추천을 하고 있어요. 이 중에 뭘 선택하면 될까요? 평균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는 average 가로 열고 F3 콜론 F30 가로 닫고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평균이란 영어 단어를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다 이야기를 해주죠. 자, 그래서 average라고 하는 함수는 그 여러 셀들에 있는 값들의 평균을 구해주는 함수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인수가 F3부터 F30이잖아요. 자, 이 값들이 우리가 평균을 구하려고 하는 값들이 맞나요?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아니면 우리 뭐예요? 뭘 해줘야 돼요? F3부터 F29까지로 고쳐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일단 딜리트 키를 눌러서 지우도록 하죠. 딜리트 키를 눌러서 지우도록 하죠. 물론 나중에 입력을 한 다음에 바꿔도 상관은 없어요. 자, 일단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자, 그럼 범위를 다시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죠. F3부터 F29까지 범위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놓고 엔터 잡아줘. 엔터 이렇게 치게 되면 74.8 이렇게 나와요. 자, 이번엔 영어의 평균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까요? 자, 아까처럼 똑같이 한번 해봐요. 자, 여기서 평균을 선택을 하시고 이번엔 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했다. 그래서 그냥 엔터를 쳐버렸다 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샵샵샵샵 나오네요. 지금 이게 어떤 뜻일까요? 자릿수가 부족해. 그렇죠. 자릿수가 부족해요. 어떻게 알았지요? 자, 요것은 샵이라고 나온 것은 우리가 데이터를 출력하려고 표시하려고 하는데 셀의 너비가 너무 좁다란 뜻이에요.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열의 너비를 조정을 해주면 되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 했죠? 그렇죠? 제일 간단한 방법은
열의 경계에다가 마우스 포인터를 놓고, 자, 마우스 포인터 모양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현재 이런 모양일 때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아까 본 것처럼 지금 이 셀에 들어있는 계산식은 잘못된 계산식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G3 콜론 G29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일단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아까는 이걸 지우고 범위를 다시 선택을 했지만 이제는 그냥 셀의 주소만 이렇게 고쳐주셔도 돼요. 39가 아니라 29겠네요. 29 엔터 쳐주시게 되면 G3부터 G29에 있는 셀들의 평균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어 평균을 구한 방법을 쓰던지 지금처럼 몇 단계를 거치던지 이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였죠. 아까는 처음에 합계를 구할 때는 얘가 범위를 잘 잡아줬어요. F3부터 F29. 그런데 평균을 구하려니까 F3부터 F30까지 범위를 잘못 잡아줬죠. 왜 그랬을까요? 자, 그 이유는 처음에 F3부터 F29 그 합계를 구할 때는 합계를 구하는 것이나 평균을 구하는 것이나 모두 숫자를 다루는 거죠. 그래서 얘가 썸이나 함수가 딱 지정이 되면 주변에 있는 셀들을 살펴서 숫자가 모여있는 것을 범위로 잡아주게 돼요. 그래서 F3부터 F29까지 했고요. 자, 그래서 합계를 구하고 나니까 숫자들은 F3부터 F30까지 모여 있었겠죠. 그럼 이제 또 평균을 구하려고 하면 또 주변에 숫자들이 모여있는 범위, 이거를 얘가 잡아주게 되는 거예요. 자, 엑셀에서는 함수를 입력을 하게 되면 대부분 자기가 추측을 해서 셀의 범위를 이렇게, 잡아줘요. 뭐 대부분 맞기는 하지만 그래도 얘가 항상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정확한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국어하고 영어의 평균을 구했으면 이제 나머지 수학과 과학의 평균을 같은 방법으로 이제 구할 수가 있게 되죠. 자, 이번에 이제 F30과 F31에 있는 에 들어갈 최고값과 최저값을 구해보도록 하죠. 아까 이제 이쪽에 도구를 이용을 해서, 자동합계 옆에 있는 도구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그 함수들을 사용했지만, 이번엔 그냥 직접 함수들을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F31을 선택을 하시고요. 자, 여기에서 가장 큰 값을 구하는 함수의 이름은 max예요. 가장 작은 값을 구하는 함수의 이름은 min, min이에요. 자, 그럼 이제 max부터 입력을 해보도록 하죠. 는 max. 자, 이렇게 하나씩 입력을 할 때마다 그 입력된 글자로 시작하는 함수들의 이름을 얘가 추천을 해줘요. 자, 근데 이 정도는 우리는 다 입력할 수 있으니까, 자, 함수의 이름의 입력이 끝나고 나면, 그러면 괄호를 열어서 인수를 입력할 준비를 하시면 돼요. 자, 괄호를 입력을 하게 되면 그 밑에 또 풍선 도움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자, 이 함수에 대해서 어떤 인수를 써라 라고 하는 그런 힌트를 주는 거예요. 자, 알고 있다면 뭐 무시하고 그냥 진행하셔도 되겠죠. 자, 어디부터 어디까지의 에서 최대값을 구하는 거죠? F3부터 F29까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물론 나는 지금 이거를 셀 주소를 직접 입력을 했죠. 근데 여러분들은 마우스로 쭉 드래그를 하셔도 상관없어요. 나는 요 칸이 좀 좁아서 직접 입력한 거고요. 여러분들 한 화면에 다 보인다면 쭉 드래그하는 것이 더 편할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입력을 했을 때 얘네들이 소문자가 나와 있죠. 이 엑셀에서 함수의 이름이나 셀의 주소는 대문자와 소문자를 구분하지 않고요. 우리가 소문자로 입력을 하더라도 얘는 지가 알아서 나중에 대문자로 바꿔지기도 해요. 엔터 치게 되면 max F3, F29 요걸 계산해서 그 범위에서 가장 큰 값인 100을 결과로 만들어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저점을 구하려고 하면 가장 작은 값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찾아주는 함수의 이름은 min이었죠. 같이 F3 콜론 F29
이런 방식으로 이제 넣어주시면 되겠죠. 엔터 치면 44점이 이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최고점하고 최저점을 구했는데, 나머지 비어있는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따로 드래그 하셔도 되지만, 지금 이 두 개를 모두 채우고 싶다면, 셀 두 개를 지금처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채우기 핸들로 쭉 드래그를 하시면, 나머지 게 다 채워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4과목의 합계, 평균, 최대값, 최소값 이걸 이제 구해봤어요.